여러분, 지난주에 제 친구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던 이웃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보름이나 지나서야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분은 겨우 56살이었습니다. 아직 환갑도 안 되신 분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분한테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보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독거사. 혼자 사시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거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주로 80대, 90대 어르신들한테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50대가 가장 위험한 나이가 됐어요. 믿기시나요? 50대요. 아직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나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옛날엔 사람들이 회사에서 퇴직하면 집에서 손주 보면서 편안히 지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퇴직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요. 회사 다닐 때는 매일 만나던 동료들, 그 사람들이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명함 주고받고 술 마시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관계가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은 자식들 세상 살기 바빠서 부모님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효자라는 소리 들어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면 감사한 거예요. 배우자와는 어떤가요?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는 게 전부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을 꺼내봤자 싸우기만 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점점 투명해집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마치 유령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이름이 지워지고 집에서는 목소리가 작아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그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괜찮아. 나는 다르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그랬어요. 혼자 살아도 괜찮다.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혼밥, 혼술, 혼영, 다 혼자 하는 게 유행이에요. 하지만 말입니다. 유행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혼자 밥 먹는 게 편할 수는 있어요. 혼자 술 마시는 게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행복한 건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외로운데 외롭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쓸쓸한데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암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55살 되신 남자분이었는데요. 회사에서 명예퇴직하신 후에 작은 식당을 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래도 매일 가게 나가서 문 열고 손님 오면 밥 해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가족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따로 직장 다니고 아들은 결혼해서 나갔고 딸은 외국에 있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가게 문을 안 여셨대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사 안 되니까 쉬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옆 가게 주인이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분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식당 뒤쪽 작은 방에서 혼자 누워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당뇨가 있으셨대요.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던 거예요. 혼자 사시다 보니까
식사도 불규칙하고 약도 제때 안 챙겨 드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매일 전화라도 했더라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안부를 물었더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동네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외롭게 죽어가고 있어요. 벽 하나 사이에 이웃이 살고 있는데도 아무도 모릅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싸우면서도 정작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몰라요. 요즘은 모든 게 자동화됐잖아요. 월세도 자동이체, 전기세도 자동이체, 수도세도 자동이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통장에 돈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이 돌아가요. 그래서 더 늦게 발견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주인이 월세 받으러 오다가 발견하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없어요. 뉴스 보시면 이런 표현 자주 들으시죠? 악취가 나서 신고했다고요. 그 말 뜻이 뭔지 아세요?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아무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이틀 동안 전화를 안 받으면 누가 걱정할까요? 사흘 동안 문자 답장을 안 하면 누가 찾아올까요?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으면 누가 집까지 올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그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았어요. 장 못 보고 오면 나눠 먹고 아이 봐달라면 봐주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 안 합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관심 안 갖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무관심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람은 투명해져요. 투명해지면 존재감이 사라져요. 존재감이 사라지면 정말로 사라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천리만리 떨어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각자 할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텔레비전 보다가 자는 게 전부예요. 대화가 없어요.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을 꺼내면 싸울까봐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점점 투명해집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마치 유령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이름이 지워지고 집에서는 목소리가 작아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그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괜찮아. 나는 다르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그랬어요. 혼자 살아도 괜찮다.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혼밥, 혼술, 혼영, 다 혼자 하는 게 유행이에요. 하지만 말입니다. 유행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혼자 밥 먹는 게 편할 수는 있어요. 혼자 술 마시는 게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행복한 건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외로운데 외롭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쓸쓸한데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암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55살 되신 남자분이었는데요. 회사에서 명예퇴직하신 후에 작은 식당을 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래도 매일 가게 나가서 문 열고 손님 오면 밥 해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가족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따로 직장 다니고 아들은 결혼해서 나갔고 딸은 외국에 있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가게 문을 안 여셨대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사 안 되니까 쉬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옆 가게 주인이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분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식당 뒤쪽 작은 방에서 혼자 누워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당뇨가 있으셨대요.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던 거예요. 혼자 사시다 보니까 식사도 불규칙하고 약도 제때 안 챙겨 드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매일 전화라도 했더라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안부를 물었더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동네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외롭게 죽어가고 있어요. 벽 하나 사이에 이웃이 살고 있는데도 아무도 모릅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싸우면서도 정작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몰라요. 요즘은 모든 게 자동화됐잖아요. 월세도 자동이체, 전기세도 자동이체, 수도세도 자동이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통장에 돈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이 돌아가요. 그래서 더 늦게 발견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주인이 월세 받으러 오다가 발견하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없어요. 뉴스 보시면 이런 표현 자주 들으시죠? 악취가 나서 신고했다고요. 그 말 뜻이 뭔지 아세요?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아무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이틀 동안 전화를 안 받으면 누가 걱정할까요? 사흘 동안 문자 답장을 안 하면 누가 찾아올까요?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으면 누가 집까지 올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그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았어요. 장 못 보고 오면 나눠 먹고 아이 봐달라면 봐주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 안 합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관심 안 갖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무관심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람은 투명해져요. 투명해지면 존재감이 사라져요. 존재감이 사라지면 정말로 사라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천리만리 떨어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각자 할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텔레비전 보다가 자는 게 전부예요. 대화가 없어요.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을 꺼내면 싸울까봐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이 더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을 안 하도록 교육받았거든요. 남자가 운다는 건 약한 거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말을 못해요. 외로워도 표현을 못해요. 그렇게 속으로만 사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60대 초반이신데요. 부인과 같이 사세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예요. 싸우지도 않고 조용히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매일 외롭다고요.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롭다고요. 왜 그런지 여쭤봤더니 부인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뭘 물어봐도 대답이 짧아요. 예, 아니요. 그냥 두어요. 이게 전부래요. 텔레비전 보면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도 혼자 웃고, 신문 보다가 신기한 기사가 있어도 혼자 읽고 그렇게 산대요.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바쁘다고 금방 끊어요. 친구들은 다 멀리 사는데 나이 드니까 만나기도 힘들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생각한대요. 오늘은 누구랑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은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편의점 가서 물건 사면서 점원한테 인사하는 게 그나마 하는 대화의 전부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도, 배우자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관계가 있다고 해서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 통하느냐, 서로 관심을 갖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관심 갖는 걸 멈췄어요. 바쁘니까요. 피곤하니까요. 각자 살기 바빠서요.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후회를 해요. 그때 전화 한 통 할 걸, 그때 한번 찾아볼 걸, 그렇게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독거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아직 젊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60살이 되도록 자기가 이렇게 외롭게 살 줄 몰랐대요.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하나둘씩 줄어들다 보니까 어느새 곁에 아무도 없더래요. 특히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더 힘들어 하세요.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출근하니까 사람도 만나고 할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렇다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볼 수도 없고 동네 산책만 할 수도 없잖아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나이 때문에 안 뽑아줘요. 50대, 60대는 너무 늙었대요. 젊은 사람들 뽑는다고요. 그렇다고 집에서 가만히 있자니 무기력해져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가족한테도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점점 움츠러듭니다. 말을 안 하게 돼요. 표정이 어두워져요. 옷도 대충 입고 머리도 대충 빗고 밥도 대충 먹어요. 그러다가 건강도 나빠져요. 혼자 있으면 식사를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귀찮아서 라면으로 때우고 빵으로 때우고 심하면 그냥 안 먹고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몸에 영양이 부족해져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작은 병이라도 걸리면 쉽게 낫지 않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제대로 못해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약을 잊어버리고 안 먹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집에서 쓰러져도 누가 발견할까요? 화장실에서 쓰러져도 누가 문을 두드릴까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도 누가 확인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매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관심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매일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전화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밥은 잘 드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이 짧은 질문 몇 개면 돼요. 5분, 10분이면 충분해요. 그 짧은 시간이 부모님한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형제 자매한테도 연락하세요. 요즘은 명절에만 얼굴 보는 형제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남처럼 느껴져요. 어릴 때 같이 놀던 그 정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안부 물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한두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친구들한테도 연락하세요. 오래 연락 못한 친구 생각은 나는데 전화는 못하는 친구 지금 전화하세요. 어색하면 문자라도 보내세요. 야, 잘 지내냐? 나 누군지 알지? 오랜만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친구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연락하고 싶었는데 먼저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웃한테도 관심 가져보세요. 같은 층에 사는 사람, 같은 동에 사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인사하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렇게 조금씩 관계가 만들어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가끔 안부 물어보세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잘 지내시냐고, 불편한 거 없으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그 한마디가 너무 고마워요. 누군가 자기를 신경 쓴다는 게, 누군가 자기를 기억한다는 게, 그게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 관심받을 때 살아있다고 느껴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나를 걱정해 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도 관심 안 주면 우리는 점점 투명해져요. 유령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날 정말로 사라지는 거예요. 독거사는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난 때문도 아니에요. 고독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관심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서로 관심 갖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꼭 한 명한테는 연락해 보세요. 부모님이든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한 명만 선택해서 안부 물어보세요. 전화가 부담스러우면 문자라도 보내세요. 잘 지내요? 이 짧은 말 한마디면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이 외로우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외로운 게 잘못이 아니에요. 나약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거든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세요. 자식한테 말하기 부담스러우면 친구한테라도 말하세요. 친구도 어려우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식사 나눔도 있고 말벗 서비스도 있고 건강 체크도 해줘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제도예요. 여러분이 세금 내서 만든 제도예요. 당당하게 이용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밖에 나가보세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햇볕도 안 쬐고 사람도 안 만나면 몸도 마음도 아파져요. 동네 한 바퀴라도 걸어보세요. 공원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기만 해도 좋아요.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아이들 노는 거 보고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져요. 가능하면 취미 생활을 하나 가지세요. 뭐든 좋아요.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사진 찍기, 등산, 수영, 뭐든지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좋아요. 동호회 같은 데 가입하면 사람들도 만나고 재미도 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어도 계속 나가다 보면 친해져요. 식사도 중요해요. 혼자 있으면 대충 먹기 쉬운데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간단해도 제대로 차려 먹으세요. 밥, 국, 반찬 이렇게 한 상 차리세요. 귀찮아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당뇨 있으시면 혈당 체크하고 고혈압 있으시면 약 꼬박꼬박 드세요. 병원 정기 검진도 꼭 받으시고요. 몸이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 가세요. 나이 들면 작은 병도 큰 병이 될 수 있어요.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퇴직했다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들, 여러분의 경험들, 여러분의 지혜들, 그게 모두 귀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늙어요. 그때 가서야 알게 되겠죠. 나이 든다는 게 어떤 건지, 외롭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은 이미 많은 걸 이뤄내신 분들이에요. 자식 키우고, 가정 꾸리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분 계신가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외로우신 거예요. 그 외로움을 인정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하세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핸드폰 들고 전화번호부 열어보세요. 거기 저장된 사람들 중에 한 명만 골라서 전화해 보세요. 오래 연락 못했다고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부 물어보세요. 보고 싶었다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목이 메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말하세요. 상대방도 여러분 마음을 알 거예요. 그 사람도 아마 외로웠을 거예요. 연락하고 싶었는데 먼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면 그 사람도 반가워할 거예요. 만약에 자식들이 바빠서 통화를 못한다면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대신 짧게 말하세요. 바쁜데 미안하다. 엄마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아빠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이렇게만 말하고 끊으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자식들도 나중에 생각할 거예요. 부모님이 외로우시구나. 다음엔 좀 더 길게 통화해야겠다. 그렇게요. 이웃하고도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미소 지으며 인사하세요. 처음엔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인사하다 보면 어느새 인사를 받게 돼요. 그렇게 조금씩 친해지는 거예요. 우편함에 우유가 쌓여 있는 집 있으면 관심 가져보세요. 며칠째 불 안 켜진 집 있으면 주민센터에 연락해 보세요. 그게 참견이 아니에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전구 갈아야 하는데 혼자 못하겠으면 이웃한테 부탁해 보세요. 무거운 짐 들어야 하는데
힘들면 도움 청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절해요. 도와달라고 하면 대부분 도와줘요.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 함께 사는 거예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도 꼭 한번 가보세요.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무료 급식도 있고, 건강체조 교실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고, 컴퓨터 교실도 있어요. 친구 만들기 좋은 곳이에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마음도 통하고 위로도 돼요. 종교 활동도 좋아요.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어디든 좋아요. 신앙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 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봉사 활동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자기 자신도 살리는 일이에요. 자원봉사도 추천해요. 나이 들었다고 봉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공원에서 환경 미화하기,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 돕기, 뭐든지 좋아요.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게 그게 내 삶에도 의미를 줘요. 취미 생활도 꼭 하나 만드세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하면 할 게 없어서 막막해요. 하지만 취미가 있으면 달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면 미술 학원 다니세요. 노래 좋아하시면 노래 교실 가세요. 글쓰기 좋아하시면 수필 동호회 찾아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요리, 운동, 악기, 뭐든지 다 있어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법 배우시면 세상이 넓어져요. 멀리 사는 자식들이랑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옛날 친구들 찾아서 연락할 수도 있어요. 건강 관리도 취미처럼 생각하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고 일주일에 몇 번은 운동하고 그렇게 루틴을 만드세요. 그게 하루의 리듬이 돼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겨요.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식사 시간도 소중히 하세요. 혼자 먹더라도 정성스럽게 차려 드세요. 밥상 앞에 앉아서 감사한 마음 가지세요. 오늘도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세상에는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밥을 드실 수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도 좋아요.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웃이 인사해줬다. 뭐든지요. 그렇게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느낀 감정, 그걸 글로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돼요. 쌓인 감정이 풀려요.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추억도 되고요. 손으로 쓰는 게 힘들면 핸드폰에 메모해도 돼요. 여러분,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젊을 때는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바빠서 못했던 것들, 이제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었던 거 하세요. 가고 싶었던 곳 가세요.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60에 새로 악기 배우는 분도 있고, 70에 등산 시작하는 분도 있고, 80에 그림 그리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안 좋게 보여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돼요. 행복은 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딘가에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 때는 참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누구한테든 말하세요. 친구한테, 자식한테, 이웃한테 상담 전화에라도 말하세요.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혼자 속으로만 사귀면 병이 돼요.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예요. 치료하면 나아요. 병원 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신과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마음도 몸처럼 치료가 필요해요. 약 먹고 상담받으면 좋아져요. 밤에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따뜻한 우유라도 마시고 책이라도 읽으세요. 텔레비전 보거나 라디오 들어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잠이 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식욕이 없어도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안 먹으면 기력이 떨어지면 우울해져요. 악순환이에요. 입맛 없어도 과일이라도 드세요. 물도 자주 드시고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져요. 가끔은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주세요. 좋아하는 음식 사 먹기, 좋아하는 옷 사기, 꽃 한 다발 사기, 뭐든 좋아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거울 보면서 미소 지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하세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뇌가 착각을 하거든요. 입꼬리가 올라가면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웃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 거울 보면서 나 자신한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창문을 열고 햇볕을 쬐세요. 햇빛을 받으면 우울증이 좋아져요. 비타민 D도 생기고요. 날씨 좋은 날은 밖에 나가세요. 베란다에 앉아 있기만 해도 좋아요. 햇살을 느끼면 기분이 달라져요. 음악을 들으세요.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옛날 노래 들으면 추억도 떠오르고요. 신나는 노래 들으면 힘이 나요. 슬픈 노래 들으면 눈물도 나요. 눈물 흘리는 것도 좋아요.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춤을 춰보세요. 나이 들었다고 춤 못 추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혼자 음악 틀고 몸을 흔들어 보세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봐요.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도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아요.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외롭지 않아요. 말은 안 통해도 같이 있으면 위로가 돼요. 돌봐야 할 존재가 있으면 삶의 이유가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주고 산책시키고 그게 일상이 돼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아요. 화분 몇 개 두고 물 주고 햇볕 보여주고 그렇게 돌보세요.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신기해요. 생명이 자라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작은 생명을 돌본다는 게 그게 내 삶에도 의미를 줘요. 손주가 있으면 자주 연락하세요. 영상 통화로라도 얼굴 보세요. 손주들 자라는 모습 보면 기쁘잖아요. 손주들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해요. 옛날 이야기 들려주고 지혜를 나눠주세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에요.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세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돕다 보면 자기 문제가 작게 느껴져요.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자기 자신한테도 힘이 돼요. 나는 아직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좋아요. 앨범 꺼내서 옛날 사진 보세요. 젊었을 때 모습, 자식들 어렸을 때 모습, 그걸 보면서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도 많았을 거예요. 그 순간들을 기억하세요. 자서전을 써보는 것도 좋아요. 내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글로 써보세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손주들이 읽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유언장도 미리 써두세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슬픈 일 같지만 사실은 남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예요. 제사는 어떻게 할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미리 정해두면 자식들이 나중에 고생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마음이 편해져요. 하지만 죽음만 생각하지는 마세요. 죽을 준비도 하되 살 준비도 하세요. 오늘을 즐기세요. 내일을 기대하세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아직 만날 사람이 많아요. 아직 가볼 곳이 많아요. 여행을 떠나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근처 관광지라도 가보세요. 옛날에 살던 동네 가보는 것도 좋아요. 추억이 있는 곳, 의미 있는 곳, 그런 데 가면 감회가 새로워요. 혼자 가기 두려우면 단체 여행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도 활성화돼요.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손주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보세요. 요리법이든 바느질이든 뭐든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알고 있는 지혜를 전수하세요. 그게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손주들은 지금은 시시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커서 고마워할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네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독거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혼자 죽는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더 슬픈 건 아무도 모르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해요.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게 전부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꼭 한 가지만 실천해 주세요. 단 한 가지만요. 오늘 저녁에 누군가한테 전화하세요. 부모님이든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잘 지내세요? 이 짧은 질문 하나면 돼요. 그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하루를 버티게 만들 수 있어요.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드려요. 오늘 꼭 전화하세요. 여러분 자신도 소중히 여기세요. 나이 들었다고, 퇴직했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세요.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용기예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어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혼자 쓸쓸하게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평온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서로 돌보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가 아닐 거예요. 누군가 손을 잡아줄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어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잘하고 계세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었든 돈이 없든 건강이 안 좋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외롭지 않으시길 바래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